차가 막혀요. 뒤에 오는 차. 예, 내가 미안해서 앞으로 속도를 내주고 있는데요. 어이쿠. 앞선전 내리면서 화가 많이 난 얼굴이에요. 예. 와서 아침에 기분 나쁘죠. 아무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막 와서 뭐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좀 이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좀 누그러지셨네요. 자, 여기서요. 불박차가 들어갈 때 위험했어요. 여기서 길이 막히네. 나 옆으로 피해가야지. 뒤에 차 내가 이렇게 틀어서 나가는 3초 만에 못 나가요. 근데 뒤에 차는 50m 뒤인지 금방 오죠. 그러니까 뒤에 차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빵. 그러니까 미안해서 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해서 내가 앞으로 저 속도를 좀 내줍니다. 죄송해서요. 앞으로 속도를 내주는데 상대차 빵 쫓아와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차를 세웁니다. 예. 그리고 내려서 이제 화가 많이 나서 와갖고요. 죄송합니다. 예. 자, 불박차 잘못했어요. 원인 제공했죠. 불박차 그렇게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상대차가 빵 하면서 마지막에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요거요. 제가 잘못했지만 이거 보복운전 아닌가요? 그래서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서 담당자가 다음날 전화 왔습니다. 본인이 원인 제공했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나중에 죄송합니다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보복운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도 끼어들기 당하면 나중에 추가해서 팍 똑같이 해도 괜찮나 했더니 그건 아니죠 라고 하면서 그런데 보복운전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래 불박차가 처음에 잘못했어. 하지만 푹 껴든 거 그거는 보복운전이지. 아니야 보복운전 아니야. 여러분들 의견 투표해 보겠습니다. 60%는 보복운전이다. 40%는 보복운전 아니다. 보복운전 아니라는 의견은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도 투표해 봤었는데요. 지난 8122회 지난 11월 6일 날 했을 때 그때 보복운전한 의견이 67%, 불박차가 원인 제공하고 미안하다 했기 때문에 보복운전 안 된다는 의견이 33%였습니다. 지금하고 비슷한 결과네요. 왜 보복운전이 아닐까요? 아니 여기서요. 놀래서 그랬다고요? 자 여기서 들어가고 저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자 여기서 뒤에 차가 빵 하는데요. 그리고 저기까지 100m가 넘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한 100여 미터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기 3차로 가면 돼요. 3차로 가면 되는데 그런데 3차로 쭉 가면 되는데 여기서 끼어든 거 요거 이러면은 불박차 운전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가는데 이제 빵 하더니 이제 차로가 벌어졌어요. 벌어졌는데 내 앞으로 팍 들어오면은 브레이크 잡아서 들어오잖아요. 물론 여기서 급제동했으면 사고 났겠죠. 하지만 저 차가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순간에 이거요. 저는 보복운전이라는 의견입니다. 이게 보복운전이죠. 그래. 그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놀라고 기분 나쁘면은 지나가면서 옆에서 창문 내리고 운전 똑바로 해!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은 내가 진짜 세워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옆에서 창문 열고 비상등 켜고 잠깐 차 세웁시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자체가 자기는 보복하는 의도가 아니라 따지기 위함에 했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3자가 볼 때 순간적으로 확 놀라잖아요. 겁먹잖아요. 그게 보복운전이죠. 이게 바로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내가 이렇게 싹 들어가면 상대가 놀랄 수도 있다. 놀래도 좋다. 그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보복운전이죠. 특수협박이죠. 그런데 경찰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사 결과 통지서. 상대차 운전자 피의자입니다. 불박차 갑자기 끼어들어 너무 놀래서 사고를 피하고자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었고 그리고 불박차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부딪히지 않는데 왜 상태를 확인하죠? 불박차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그 앞으로 진로 변경해서 정지하고 차에서 내려서 항의를 하였을 뿐 협박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상태를 왜? 어떤 놈인지 그거 보려고? 그러면 방법이 틀렸죠. 거기서 팍 들어오면 안 되죠. 자동차를 이용해서 협박이 되려면 내 차로 상대방 차를 갖다 충격하려고 들이받을듯이 그래서 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고 또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했음이 명백한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 라면서 대법원 판결을 딱 제시했어요. 이거요. 위험성 높지 않았나요?
쭉 가는데 이거요, 이거. 불박차 속도 더 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사고 날 뻔했잖아요. 미필적이로나마. 이럴 때 미필적 고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상대편 운전자가 불박차를 뒤따라가 추월하면서 진로 변경을 하고 급정지하는 장면이 있지만 그런데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진 않다. 아니 앞에 멈추는 거는 여기서 바로 앞에 멈춘 건 아니고 좀 가서 멈췄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요거. 예. 그리고 멈추는 건 좀 더 가서 아주 거기서 팍 꽂히지 멈춘 건 아니지만 아까 그 행위가 잘못된 거죠. 이와 같이 상대차 운전자의 행위가 불박차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정도에 해당된다거나 또는 불박차 운전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이 어렵다. 결국 저 정도로 공포심이 일으키지는 않아. 그리고 저걸로 상대를 갖다가 공격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야. 그래서 혐의 없다. 누가 판단했을까요? 지금 검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경찰서 팀장이 판단합니다. 교통범죄수사팀장. 예전에 검사가 등을 팀장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혐의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대법원 판결 2017도 6930 판결 2017도 6930 몇 줄이에요? 6줄 판결. 뭐라고 돼 있어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세례에 대해서 범죄 증명이 없어서 무죄라고 했다.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맞다. 그래서 특수협박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끝! 이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아니 대법원 판결 여기 어디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조사관은 이 대법원 판결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이런 대법원 판결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 그 자체에 쭈루룩 이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해야 되지. 이거는 그래 그 판결 맞아 틀린 거 아니야. 그럼 이럴 때는 앞에 판결을 찾아봐야 돼요. 앞에 판결 항소심 판결입니다. 항소 이유는 이거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되고 그리고 해악을 가려는 의사도 있었다. 이렇게 검사가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게 피해자가 어느 정도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낄 수는 있어도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 성립에 요구되는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정도의 것에 해당된다거나 피고인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럼 정당하다. 요걸 그대로 베껴온 거예요. 아까 그 경찰 무혐의 결정문은요.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2016 고정 661, 즉 특수협박으로 약식 기소됐어요. 그랬더니 정식재판 청구한 거예요. 정식재판 청구해서 이 1심 판결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판결을 보게 되겠습니다.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 때 두 차의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았었다. 지금 아까 보신 그 사건 말고 다른 사건이에요. 2016년 사건이에요. 뭔가 기분 나빠서 앞으로 팍 끼어들었어요. 그때 두 차의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았다. 피고인의 차가 정차할 당시 피해자 차와 부딪힐 정도로 근접한 것은 아니었다. 뒷차도 급정가지 않고 그 차가 들어오는 걸 보고 살짝 정체했다 오른쪽으로 차량을 옆으로 뺐다. 또 피해 차량 동승자는 저 앞차 왜 저래? 하면서 불만을 표시했고 피해자는 곧바로 하차해서 증거 확보를 해서 사진을 찍었다. 내린 다음에 잠시 앞차와 뒤차 서로 언쟁이 벌어지긴 했지만은 그러나 피고인이 앞차 운전자가 끼어든 차가 욕설하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 그렇게 보면 이것은 앞으로 끼어들어서 어느 정도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수는 있어도 앞에서 끼어든 차, 그 차의 운전자의 행위가 협박죄 성립에 요구되는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정도의 것에 해당된다거나 피고인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래서 무죄다. 이건 뭐냐면요. 차가 두 대가 서로 이렇게 마주치게 됐는데요.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 왜 양보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앞으로 끼어든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지금 보신 사고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두 차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가는데 앞으로 쑥 끼어들어서 여유 있게 끼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서 따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신 영상이요. 경찰이 인용한 그 대법원 판결의 원심 판결은 두 차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었습니다. 양보해주지 않았다고 기분 나빠서 쫓아가서 앞으로 끼어들어갔고 그때 속도가 빠르지 않은데 여유 있게 들어가서 앞을 가로막고 내려서 언쟁한 거예요. 그러나 이번 사고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끼어들어가죠. 속도가 빨라요. 이거 경찰이 제시한 그 대법원 판결의 사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행위가 이거 충분히 사고 날 뻔했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물론 어떤 분은 뒤에서 빵 하면 쫓아오니까 저 차가 내 앞으로 끼어들지도 몰라. 그럼 내가 조심해서 가야지. 그래서 저 협박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보복운전이라는 의견이 60%밖에 안 되네요. 저는 이것은 보복운전에 해당된다는 의견입니다. 불만 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경찰이 판단을 해요. 불기소 딱 하면 끝이에요. 물론 검찰청에 보냅니다. 검찰청에 보내서 검사가 숙제 검사를 해요.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검토하라 그럽니다. 근데 아이고 그 많은 거 보겠습니까? 검사가 갔다가 3달 이내 다시 보내줘요. 그 기록은 이제는 옛날에 검찰청에서 보관했는데 이제는 경찰에서 보관합니다. 불기소된 사건들이요. 기록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뭐 검사가 보긴 보겠죠. 근데 시간 없으면 못 보고도 그냥 보내겠죠. 또는 보다가 대법원 판결도 있네. 대법원 판결 찾아보겠어요? 제대로 했겠네. 그리고 검사가 그 바쁜데 그 많은 거 한꺼번에 가면은 저거 블랙박스 영상 다 보겠어요? 못 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억울한데 이의 신청하세요. 경찰서장한테. 그럼 경찰서장한테 이의 신청이 되면은 이 기록을 검사한테 보내야 돼요. 그냥 통으로 여러 개 기록이 갈 때 그때 묶여서 가는 게 아니라 요 기록만 따로 송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다시 보고 이거 보복운전 해당돼. 다시 수사해. 그러면 다시 수사를 해야 돼요. 이의 신청해서 과연 검사는 어떻게 판단할지 그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은요. 원인 제공했으면 원인 제공 차가 나빠. 그 차가 더 나쁜데 뭘 보복운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누가 나한테 욕했다고 이런 그러면서 가서 이유 없이 나한테 가서 욕했다고 거기다 주먹으로 뚝 갚으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잘 가고 누가 팍 해서 내가 넘어질 뻔해서 야 이씨 그래서 거기서 방맹이를 들고 이씨 해서 확 내려치려고 그러면 막 그저 휙 공격하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죠. 원인 제공 그래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그건 네가 잘못했어. 잘못했지만 저렇게 갑자기 팍 하면요. 이 보복운전이 경찰관에 따라서 제각각입니다. 요거요. 교통사고 조사관들한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들 투표율하고 똑같이 나올 겁니다. 3분에게 보여주면은 2분은 보복운전이다. 1분은 나는 저런 보복운전 안 하겠다. 그래서 보복운전이 중구난방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담당 조사관에 따라서 보복운전이 아닌 게 보복운전 처리되기도 하고요. 보복운전인 것이 보복운전 아니게 처리되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설명드린 것이 정답은 아니죠. 그러나 저는 저렇게 갑자기 푹 들어오면은 다른 사건들 보면 이런 거 다 보복운전 인정됐어요. 근데 이 조사관은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꼭 이의 신청하시고요. 그래서 검사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기다려 보겠습니다.